안녕하십니까. 오늘 19년 4월 29일 JTBC 뉴스룸 탐사플러스 파트에서 방송된 기획부동산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산꼭대기 그린벨트에 몰린 투자 등의 내용에 대한 보도를 보다가 몇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 그와 관련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도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산꼭대기 그린벨트 지역에 3,000명이 넘게 투자를 한 사례를 포함하여 총 1만 2천여 명이 투자를 했고 JTBC 탐사플러스 취재진이 전국에서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15군데를 취재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번 산꼭대기 그린벨트 지역의 임야는 취재 결과 땅 주인은 팔려고 내놓지도 않은 땅을 신문 기사를 통해 파는 것처럼 둔갑하여 소개를 한 것입니다. 현장 취재 결과 경사가 매우 급하여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로 나무와 풀이 우거져 성남시 차원에서도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기획부동산을 조심하라는 전단지까지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근 성남시 대장동 임야도 비슷한 상황인데 지분을 사들인 사람이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투자 액수는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기획부동산의 내부 영업 자료를 통해 영업 방법 및 실태를 보면 시세의 반값에 나온 경매 물건을 소개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매라도 시세의 절반이면 뭔가는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를 권유하라는 말도 있고 다단계 방식을 연상하는 영업 방법에 대한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투자를 반대할 경우는 소액인데 굳이 배우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냐고 대답을 하라며 배우자가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하라는 대응 매뉴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함께 상의하여 결정을 해야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가정 화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주변 친인척, 지인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나도 샀다며 투자를 권유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 영업 행태는 아주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 수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땅을 팔면 매매가의 10%를 사례금으로 그날 현금으로 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가령 2천만 원짜리 땅을 팔면 당일 2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를 쓰고 판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에 다니는 가정주부나 정년 퇴직자에게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죠. 이번 기획부동산 사기의 피해 사례로 피해자 가운데는 2, 3년 안에 개발된다는 친척의 말에 속아 5천만 원을 투자한 가정주부도 있고 결혼자금 1억 원을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약 문구가 계약서에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소송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 현황을 보면 금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사건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투지 지분 거래가 100건 이상 이루어진 곳은 15곳으로 파악되었고 거래 방식은 지분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투자자 총 수는 무려 12,000명이었다고 하네요. 지분 투자는 하나의 필지를 여러 명이 사는 것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한 개의 토지를 수천 분의 1로 지분으로 나누어 판매를 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분 투자는 잘하면 득이 될 수 있으나 조금만 잘못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지분 투자가 가능했다는 거죠. 지분이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자신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활용도 할 수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기획부동산에서 총 670억 원어치 땅을 샀는데 투자자들은 다시 이 땅을 2,05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기획부동산은 대략 액면상 3배의 차익을 남겼고 투자자들은 실로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이죠. 피해자들은 기획부동산에 근무하는 친인척 등 지인들이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지번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현장을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또한 지번을 통해서 규제 정보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투자자들이 공시지가의 약 4배 정도로 사들였다 보니 정작 보상가는 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업체들이 계약서를 쓸 때 투자 책임이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거나 혹은 개발 자체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어 기획부동산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검찰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에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 형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어도 민사관계는 별도로 청구해야 하므로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서 더욱 답답했던 것은 이러한 영업기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자주 있었던 수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엄청난 사기 사건도 평소에 조그만 관심을 가졌으면 누구나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영업 형태, 실상에 대한 내용과 기획부동산과 재판을 했을 때 재판의 진행 과정과 재판 결과 등에 대하여는 제가 이미 몇 차례 올린 유튜브에 거의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기획부동산이 주로 사용한 지분 투자 방식의 위험성도 제가 최근에 이미 올린 유튜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 가운데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령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 소개하는 물건이나 아무리 싼 물건이라도 투자를 권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지번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번을 알려주지 않으면 일단 사기를 의심하여 투자를 보류하고 처음부터 재검토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지번을 알게 되면 바로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 관련 서류를 직접 떼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현장 확인 및 관할 관청에 들러 개발 계획 진행 상황 등을 철저히 확인을 한 후 투자 결정을 하라고도 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관련 사기는 시대에 따라서 변천되는 것도 있지만 옛날의 수법이 그대로 반복하여 사용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처럼 한참은 시간이 흘러도 또 다른 피해가 계속 반복하여 발생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평소 투자를 잘 하다가도 부동산 사기는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나 누구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초심으로 2가지의 대원칙을 세우고 지키면 거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자 전제의 원칙과 완전 검증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자 전제의 원칙은 부동산은 어떤 물건이든 무조건 하자, 흠이 있다고 전제를 하는 것이고 그 하자를 완전 검증 원칙을 통하여 100% 완전하게 검증이 되었을 때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1%라도 의심이 되면 그 의심되는 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일단 투자를 미뤄야 합니다. 간혹 나이를 드신 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고가 날 때는 한순간에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하여 다시 한번 평소에 몇 가지 기본적으로 확인할 것만 제대로 잘 확인하면 충분히 부동산 관련 사기,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번거롭더라도 제가 안내해드리는 전에 올렸던 유튜브를 시간 날 때 참고하시어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부동산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와 관련하여 제가 전에 올렸던 부동산 사기, 기획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유튜브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올렸던 유튜브 4회차에서
부동산 사기 대처 요령 핵심 요령을 말씀드렸고 15회차에서 기획부동산 과대 분양 광고업체 소송 결과 재판의 실상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회차에서 기획부동산 광고 구별 요령을 말씀드렸고 최근 25회차에서 지분경매의 함정, 지분경매의 실상 파헤치기를 통해 지분투자의 장단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시간 날 때 들어보시고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부동산 관련 사기 대처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